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핵심은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는데 순항해보다는 출범 초부터 굉장히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상당히 주류를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말 이재명 말고는 사람이 한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독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서요, 김창균 칼럼을 보면 말이죠. 윤핵의 야박한 민심, 그러면서 농부가 밭을 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득표율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데 굉장히 취임 초반에 이 지지율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자, 그래서 5년 내내 40%를 이어졌던 문통과는 정말 대비가 되는데 억울한 그런 분한 심정이 있겠지만 이런 거를 다 두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지금 이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론의 흐름을 갖다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국민의힘 내부 일단 주호영 비대위가 출발을 했는데 난항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 난항의 핵심 요인은 바로 비대위 구성을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은 당연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이 3명은 당연직이니까 6명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명을 과연 누구로 뽑느냐를 두고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왜냐면요, 우선 친윤들을 많이 넣어야 당정 간의 협조도 잘 되고, 그리고 당과의 어떤 화합적 당 운영, 정부와 화합적으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이 잘못 친윤 색채의 인물들을 갖다가 집어들 경우에는 이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윤으로 하냐,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였었는데 이 과연 비윤 중에서 적임자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친윤 택하기도 어렵고 비윤 택하기는 더더욱이 어렵고, 과연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능력이 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윤핵관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그래서 윤핵관 하면 이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인데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도 그만둬라, 비상상황에 책임을 지고,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원내대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대위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조금 전에 보도 내용을 보면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 당사자는 일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 배제론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 지난 9일날 기자간담회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당연직이다. 그래서 비대위에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어제의 경우에는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직이긴 하지만 비대위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살짝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윤핵관 중에서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가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이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친윤들 빠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문제냐 라고 하면서 강력히 또 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핵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당직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는 내놓을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재신임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김기현과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재신임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논란이 많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시비에서 자유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논란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는 과연 조기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로 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짧게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 관리형 비대위원이다. 그래서 이 당 대표 뽑는 데만 주력할 것 같으면은 그럼 차라리 선대위를 구성해라. 뭘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냐. 그러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한 4, 5개월, 적어도 5, 6개월 정도의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익힐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론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상황을 좀 관망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안철수 의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는요. 과연 청년 민심들이 어느 정도나 돌아섰는지.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지금 끼고 돌았잖아요. 한 달 정도를. 그래서 이 청년 민심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거. 이거를 다독거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청년의 민심을, 청년들의 의식과 사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당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대표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대표 선수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김용태는 그냥 이준석의 체면이라도 살려주고 이준석의 극단적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김용태 정도는 그냥 잔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김용태가 말이죠. 비상국면에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과연 제대로 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로지 이준석 하나 챙기는 목소리만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김용태 최고위를 갖다가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대표성을 두고서 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있죠.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 이끄는 국바세 여기에서요 오늘 중으로 전자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이번에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이 내놓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은 바로 전국위원회 의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관련 서류 출력본 4,000부하고, 그 다음에 원고 목록 150부를 USB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내일 중으로는 말이죠, 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책임당원 1,558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심리를 통해서 2주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얘기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사고 발생을 해서 이 책임 차원에서는 이 비서관 한 명을 그리고 그 휘하 관련 이 직원을 징계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서관의 경우에는요, 이 책임을 물어서 이 사퇴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유임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적인 특성을 고민할 때, 이 강경 조치가 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많던 친문들이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될 것 같은데, 현재와 같이 이렇게 친문, 정말 그 많은 친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씨가 말라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친명 쪽의 약진이 엄청 세다는 것이죠. 친문들의 약진이 이렇게 센 데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최고의 이 후보자들, 최고의 경선 통과한 8명 중에 말이죠. 지금 5명을 뽑게 돼 있는데 친명 4명은 전부 당선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4명, 뭐 누구예요? 정청래가 1등 28%, 그 다음에 지금 2등이 박찬대, 3등이 장경태, 4등이 서영교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사이에, 이거는 이제 친명들 사이의 순위지만은 이 고민정이까지 넣으면은 고민정이가 2위예요. 그래서 고민정 한 사람만 친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친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친명이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문으로 되어 있는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당 대표 득표율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74%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2위 박용진은 20% 초반대, 강훈식은 4%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친문들이 싹 씨가 말릴 정도가 되느냐? 우선은요, 친문이 내세우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친문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실패했는데 보궐선거에 나오는 거, 이거를 갖다가 막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문이 세력화해서 완전히 밀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친문이라고 내세울 만한 반듯한 사람도 최고의 중에서는 지금 고민정이 하나밖에 없는데, 고민정은 뭐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면 이 박용진이나 윤영찬 정도가 이재명을 강도 높게 지금 비판하고 있을 뿐이지, 친문에서는요, 제대로 된 비판을 내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비판도 못하고 세력화가 안 되는 이유가요. 이재명 열렬실층 개딸들은 굉장히 지금 조직화되어 있고, 이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친문 세력들은 이제 새롭게 이준석,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재명의 국회 입성 저지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목소리가 큰 친문 중에서 전해철, 홍영표 일찌감치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친문들이 밀었던 강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 대표 경선을 통해서 3명을 추대하는데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해, 즉 예비 경선에서도 탈락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친문이 씨가 말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으로 통하던 인물들이 최근에는 이재명한테 가서 충성 맹세까지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있고 자기 대선 주자가 없고, 그리고 최고위에 출마한 사람들도 굉장히 약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이미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과 정세균 쪽으로 지난번 대선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용수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불킹 사건으로 복역 중인 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임종석 좀 모임은 갖고 있지만 정치권에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차기 대선 주자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친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이를 비판할 수 있는 견제 세력들이 친문 진영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개딸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은 80조를 고쳐서 방탄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하나도 말이죠, 전해철 의원이 안 된다라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견제할 만한 힘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바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권력의 속성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김형준 교수, 명지대 교수인데요, 이 언론 활동도 많이 하는 이 정치학 교수죠. 이 김영준 교수가 어제 유튜브, 조선일보 유튜브 영상에 나와서 매우 특이한 주장을 하나 했어요. 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지금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견제 차원에서 결국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윤석열을 밀어주자,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차기 대선 주자로 뛸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으로요, 이 단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연속해서 하는 연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중임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 템포 한 텀을 쉬고 다음 대선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냐면 원래 스스로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얼마나 SNS를 열심히 하느냐. 제주도 휴가원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SNS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재명이가 이제 사법적인 문제로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차기 대선주자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은 차기 대선에 나오는 문제를 검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SNS 속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동정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그거는 바로 뭐냐? 이재명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내가 다시 한번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영준 교수가 볼 때는 이거를 단순한 농담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의 대표주라고 김경수가 나오는 것은 이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 쪽에서는 나올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서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 김영준 교수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왜 그러면 어대목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윤석열과 싸울 사람은 이재명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당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민주당 측 핵심 당원들은 이재명을 갖다가 대표로 이제 올려가지고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 3차 대전으로 끌려가는 것이 속마음이고, 이거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해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망했느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고 또 적을 만들고 갈라치기 하는 유화적 정치의 결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독특한 정치 스타일로 인해서 스스로 망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제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 최고 권력과 맞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 리더가 되려는 제2의 윤석열 전략을 염두에 뒀겠지만은 윤 대통령과 같은 정당성도 없고 지지 세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성상납 의혹 문제를 놓고 벌인 싸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맞섰던 윤 대통령하고는 아주 천양지차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집어치우고 오히려 차기 전대 출마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그래서 전대를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내년에 치른다면 가처분 신청을 않겠다고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김창균 칼럼을 소개시켜드리면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민심이 야박하게 보이지만은 농부가 밭을 차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분한 심정을 접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래서요, 왜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을 하느냐. 지금 지난주 결과를 보면 24% 정도로, 그러니까 대선 때 투표율이 48.65%였잖아요. 여기에 딱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40%대를 유지하다가 대통령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5년 전에 이맘때쯤 문재인 대통령 77%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선 득표율인 41.1%의 2배 가까운 이 수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화가 났느냐, 이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인사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검사 후배 초등학교 동문 술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고른다는 뒷말이 너무나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전 정권보다 낫다고서 이게 뻗대고 맞선 거, 이것이 굉장히 민심의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화가 입었느냐, 민심의 화를. 조국 때 난리가 났잖아요, 인사자문. 그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39%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41% 받는데 2%밖에 안 빠졌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48% 받았는데 24, 절반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 참사가 이렇게 민심을 화를 나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정책 혼선이라는 겁니다. 주 52시간의 근무 이 조정,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또 이 만 5세 입학이라든가 외고 폐지, 이것도 불쑥 꺼내들고,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정책 혼선으로 비춰져서 빠졌는데,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많이 빠졌느냐?
부동산 민심이 비등했을 때인 2021년도 5월에 지지율은 29% 바닥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에서 29니까 12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그러면서 5년 내내 40%를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100일상도 받기 전에 30%가 무너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인사와 정책에서의 혼선,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느냐? 뭐 때문에? 그것은요, 이 불공정하고 이 비상식에 맞서서 싸우면서 대통령이 된 분인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된,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호감 대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선거 때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파전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1%. 그래서 이게 5천 내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얻은 48.65%가 이거 내 거야, 나를 지지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창균 칼럼의 이 주장은 뭐냐? 노노,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찍었다는 거예요. 즉 비호감 대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나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선거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심기를 거두는 사람들에 대해 뺄셈 정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토막 지지율에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과 오판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뺄셈 정치했냐?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속 이상한데 오늘 이 김창균 칼럼 그런 냄새가 조금은 난다. 그래서 이제는 왜 주문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차 레임덕 대통령에게 어울릴 부스러기 지지율을 자문 삼아서 새 출발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전임보다 잘못한 게 뭐냐는 분한 마음은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겼었던 표현을 빌리자면 농부는 밭을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발레를 삼아서 심기일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